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시작이 항상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고려대 2019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4월 7일 날 고려대가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13일인지 7일인지 헷갈려가지고. 네. 뭐 7일인가 13일인가 하여튼 진행을 했는데 또 네네. 그때 하필이면 연대도 같이 네네네네. 해가지고 설명회도 연고전이냐며 막 뉴스 헤드라인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입학 설명회 하면은 올해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막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입시 결과가 좀 잘 나와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도 좀 공개를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블로거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급하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죠, 작년에 어떻게 고대 학생들은, 그러니까 고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어떠한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영상을 길게 찍을 수는 없어서 오늘 학교 추천 1과 2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 전형이 좀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2020학년도 지금 네네. 고3 학생들은 전형 자체는 2단계 방식이 조금 변경이 있어요. 작년에는 1단계는 교과 성적으로 100% 하고 2단계는 면접 100으로 이제 그죠. 교과 내신이 1단계 성적 없이 그냥 이제 바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면접이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면접 비중을 조금 약하게 해서 면접 50, 교과 50 이렇게 반영되었고 또 추천서가 폐지죠? 네, 폐지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인데 이름은 추천 전형인데 추천서를 아예 추천서는 받지 없는. 않아요. 네. 학교 추천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결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2018학년도 고대가 입학 전형을 좀 크게 지금의 형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소위 말하기를 추천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 전형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다. 약간 그렇게 약간 이원화해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 막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럼 실제로 학교 추천 1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고교 유형도 대학이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시면 그렇고 했죠. 내가 확인하셨으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대의 의도가 뭐 그런 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학교 추천은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고 하니까요. 그 학생들의 지원 또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99% 가까웠고 학교 추천 원 같은 경우에 합격생도 99.5% 네. 이랬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죠. 1단계가 내신이니까 내신이 뭐 0.01점이라도 좋으면 1단계를 합격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1단계에서 불합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조금 까다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일반고 학생들이 그냥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한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응시한 비율과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도 대학이 밝혔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수능 최저학력 충족 비율이 그냥 지원자 대상이 아니라 면접 응시자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러한 수치들이 매년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수능 난도에 따라 가지고 그죠.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수능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비율적인 부분은 매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두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느 정도 면접을 응시를 했을까요? 학교 추천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수능 전에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원서를 지원할 때도 그게 수능 전에 치러진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면접에 참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의
뭐 네, 100%인 거의 100%, 학과들도 네. 많고 뭐 90% 이상인 음, 학과들이 대부분이고 90%를 밑도는 학과는 없죠. 근데 뭐 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에 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얼마나 충족을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저는 조금 낮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낮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 추천 원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개 6, 세개 7, 이제 자연은 7이었었는데 222, 223, 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충족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는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어, 물론 뭐 이제 어느 정도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이제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뭐 수능 난도나 뭐 국어에서 조금 이렇게 그쵸. 학생들이 조금 마음 상하고 다음 시험까지 영향받고 막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음, 충족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과별로의 편차가 크죠. 아무래도 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뭐 상경 계열이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선호가 높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좀 수능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음, 지원했을 것 같고 여기 뭐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이 조금 선호도가 뭐 조금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학과들은 좀 그런 것들을 맞추는 비율이 적었다든지 자연계도 뭐 의대는 조금 기준이 다르니까 별개로 한다 네. 그러면 뭐 생명과학이나 공대 뭐 정보대 뭐 이런 곳들은 60% 이상이었지만 뭐 보건과학대학이나 뭐 사범대 뭐 간호 이런 쪽은 조금 낮았던 네, 걸 보면은 50% 그 정도. 어떤 학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좀 낮은 학과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물론 그 학과들을 뭐 선호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신이 없어서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에는 학과에 따라서 어떤 충족 비율 같은 것들도 많이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인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에 해당이 되는 대학들도 많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연은 한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대학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네네. 하잖아요. 이 3배수 선발하는 인원이 모두 다 이제 면접을 대부분이 응시를 했고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자연은 한 60% 정도, 인문은 약 70%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한 절반 가까이로 음, 줄어든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생각해야 될 점은 사실 뭐 학교 추천 1이 학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기도 그쵸.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뭐 2대1 미만인 학과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형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고 수능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도 끝까지 음,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대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특히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내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 평균 성적도 대학이 공개를 했지만 이제 70%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과 단위별로 이야기가 공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교육학과 1.05 그리고 이제 최저라는 게 그 학과 중에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된 학과가 이제 서서문학과 1.92 정도가 형성이 됐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가 이제 1.02 1.1도 안 가네요. 소수점 첫째 자리도 안 가고요. 둘째 자리에서 평균점이 그러니까 70% 컷이 결정이 됐고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1.11,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2.32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정교육과는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선택 같은 게 잘 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워낙 좀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1단계를 거의 그냥 뭐 3배수를 뽑으니까 1단계에서 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다라고 하면 1단계는 거의 프리패스인 거잖아요. 그 음, 내신 성적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경쟁률, 1단계의 경쟁률 같은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어쩌면 이 조금 낮은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지만 그만큼 또
어떤 교육에 대한 아니면 뭐 가정 교육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이 잘 돼서 면접 같은 것들도 잘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대학 단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문 계열에서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도거나 네네. 아니면 뭐 중어 중문이라든가 1어 1문 이쪽이 좀 낮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고 사범대는 거의 뭐 1.1 소수점 자리에서 끝나네요. 두 번째 자리에서. 네네. 워낙 굉장히 이런 사범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또 교대랑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도 거의 많았을 허수가 없는 건데 또 친구들이죠. 교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또 내신 내신이. 성적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중복해서 그 성적대의 학생들 지원하려고 하는 풀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교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높았고 어문 계열은 모르겠어요. 뭐 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분명 있지만 조금은 선호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거의 100%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전형이잖아요. 네네. 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학과를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좀 느껴져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인문보다 내신이 좀 더 높게 형성된 학과들도 있었고 약간 편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1.3을 벗어난 학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네. 1.3 건축과 예. 뭐 보건환경융합과 뭐 이런 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3 내에 들어와 네. 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이 좀 이렇게 등락이 없이 좀 잘 형성이 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내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실 합격의 여부도 좀 많이 달라질 거고 거기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까지 충족을 시킨다면은 면접의 부담을 조금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네, 올해는 특히나 면접 비중도 많이 줄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뭐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추천 2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2는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서 5배수,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50, 면접 50으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개 5, 3개 6, 자연은 6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추천 1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강화된 느낌이 있는 강화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좀 바뀐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은 면접에서 이제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랑 그리고 또 학생부 기반 면접을 이제 따로따로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함께 치르는 거 그리고 아까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폐지가 됐는데 학교 추천 2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는 아니고 뭐 선택해서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안 내도 되는 기왕이면 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그래서 선택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필수라고 해주시지 이 선택이라면 뭐 안 해도 찝찝하니까 안 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도 뭐 이걸 안 내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내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네. 플러스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네. 물론 추천서 내용이 좋았을 네네네네. 때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추천 2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고교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까도 대학이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전형부터는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서류로 평가하는 거니까요. 학교 추천 1은 1단계가 그냥 교과 성적 100이었다 그러면 단순히 교과 성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비교과 내용 같은 것까지 함께 고려돼서 1단계 통과 여부가 결정되고 또 1단계 통과하는 배수 자체도 이제 5배수로 5배수다 보니까. 학교 추천 1보다 좀 늘어난다라는 게 조금은 지원 심리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자체도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학교 추천 1에 비해서 더 있고 외고 자사고나 아니면 뭐 국제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률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랑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수치가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네네. 15% 정도? 외고 국제고가 8%, 한 자사고가 7%, 그 외에 85%는 일반고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추천 2 또한 일반고 학생들이 좀 중심적으로 지원을 하는 네네. 전형이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면접 비율, 그러니까 응시 비율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추천 2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 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시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능 성적을 확인했던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면접 응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정말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면접을 보러 안 오는 학생들도 있을 음, 거고,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좀 많이 못 맞춰서.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뭐 가치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긴 하지만, 아 이건 완전히 못 맞힌 거야라고 생각하고 좀 낙담해서 안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추천 원에 비해서는 조금 음. 면접 응시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인문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응시를 하는 편이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한 60에서 거의 한 70% 초반대로 응시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사실 5배수를 선발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70% 정도만 응시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 뭐 학교 추천 1처럼 3배수에서 4배수 정도의 인원이 이제 면접을 응시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한번 경쟁률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경쟁률이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경쟁률이 한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 추천 1보다는 좀 강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경쟁률이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도 싶은데 충족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충족률은 네, 뭐 화면에 음, 보이실 것 같은데 띄워주셨겠죠? 네. 한 70% 문과 네. 정도는 한 60에서 70, 또 정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도 80.1%까지도 올라갔는데 뭐 그래도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도 좀 낮은 계열,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47.2 정도인데 한 60에서 이것도 한 50에서 70? 뭐 아무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자연 계열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추천 1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네. 네, 뭐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접을 응시한 학생들 수능 중에서의 최저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이다 보니까. 그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족률 자체가 큰 차이가 없었던 걸 거고, 아마 미충족 때문에 이걸 응시 안 한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아마 이보다는 좀 더 음. 낮아지겠죠. 네네. 확실히 면접 응시에서도 좀 경쟁률이 떨어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또 경쟁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1단계에서 설령 5배수를 선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사실 뭐 2대1, 뭐 3대1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쵸. 그거보다는 조금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응시가 70이고 수능 최저도 한 70인 거잖아요. 그러면 0.49, 0.5. 5배수에 0.5니까 2.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2배수에서 역시 네네. 공대생은 직접 계산을 아, 해보셔야지. 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네네.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좀 멋있어 보였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실질 경쟁률은 뭐 2대1, 3대1을 좀 밑도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합격자 내신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추천일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단위별로 70% 컷을 보여줬을 때 가장 높게 형성된 게 미디어 계열의 학과 1.44. 그러니까 가장 높았는데 70% 컷이 이제 1.44. 그러니까 추천이라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차이가 있는 것 있죠. 같고요. 네네. 최저 같은 경우에는 한문학과가 2.14, 2등급 때까지 좀 떨어졌네요. 이게 평균은 70% 컷.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도 의과대는 1.24, 컴퓨터 같은 경우는 1.44.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대학 단위로는 가정교육학과가 2.24 이렇게 좀 나왔어요. 확실히 좀 1단계가 교과가 아니고 서류 평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신이 낮게 형성이 좀 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절대 그렇죠. 낮다고 볼 수 있는 그럼요. 내신 평균이 성적대는 아닌 것 1점대다 같아요. 뭐 이렇다 예. 그러면 사실 뭐 대부분의 교과 성적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음. 뭐 낮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거 지원 자격 자체가 이제 정원 전부 3학년 4%. 정원의 4%니까 아무래도 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것 같은지 못 맞출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고려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좋은 학생들이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성적은 다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문에서 조금 낮은 걸 좀 더 찾아보면은
뭐 중어 중문이 네. 2.2. 근데 여기서부터는 특목고 학생들이 다수 지원이 좀 가능하잖아요. 외국 네네. 국제고 학생들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특정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엔 점수가 좀 낮아도 학교 유형을 좀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학교 유형을 뭐 아예 안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 또 학과별로 발표는 안 했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심정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은 물론 뭐 경영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경 대학도 많이 지원했겠지만 뭐 이런 어문 계열 쪽으로도 꽤 지원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내신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이제 뭐 어문 계열을 좀 지원하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예. 아까 학교 추천 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어문 계열이 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고 사이에서의 경쟁이니까 이건 이제 뭐 외국 국제고 학생들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낮아 보이니까 내가 뭐 낮은 내신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어떤 좀 어느 정도 준비는 조금 네네. 관심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정도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관심과 같아요. 열정과 노력 네네.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자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범위는 넓게 나왔지만 2등급대가 나오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건축사회 환경공학부 그리고 가정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간호대학. 간호대학 요 정도밖에 없네요. 네네. 확실히 자연이 여기에서도 등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한 1.5에서 평균이 좀 잡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공대생의 계산으로 봤을 때 좀 안 맞으셨나요? 아니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사진 잘 보시나? 네네. 잘 안 보인다고 하고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도 공개를 했어요. 사실 이제 충원율이라는 게 그 등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재미난 부분은 고려대이다 보니까 고려대를 포기할 만큼의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충원율도 좀 재미난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확실히 인문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인문에서도 약간 선호가 높은 대학들 있잖아요. 경영, 정경, 자유전공이 100%가 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수한 자원이 좀 빠져나간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다 우수했겠지만 이제 다른 대학과 중복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 거겠죠. 뭐 누가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기는 네, 뭐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도 중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이런 전경대학이나 뭐 자유전공이나 이런 쪽에서 더 있었으니까 두드러지게 충원율이 높겠죠. 나타났다. 네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조금 놀라웠던 건 의과 대학이 사실 추천 1에서는 충원이 안 돌았었어요. 그래서 충원이 0%였었는데 그 학추 2에서는요 100%가 좀 넘었거든요. 확실히 약간 그게 저는 좀 특이했어요. 추천 1에서는 의과대학의 충원이 전혀 안 돌았는데 추천 2에서는 100% 가까이 좀 났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사범대학도 자연계열 같은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추천 1에서는 0이었지만 이 학추 2에서는 50% 정도 충원이 나왔다라는 점. 네, 일단은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학교 추천 1에 비해서 2가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뭐랄까 지원 자체도 조금 더 있었고 또 그런 학생들이 타 대학이랑 같이 지원했을 때 뭐 대부분 이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의대랑 같이 붙은 학생들이겠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학교 추천 1이랑 2 사이를 고민할 때 1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을 거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셨지만 1.0인가 그랬잖아요. 네. 70% 학생이.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조금 비교과나 이런 데 장점을 더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충원율까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뭐 영상을 찍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 전형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꼭 고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면은 다른 대학들도 좀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고려대 입시 결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